자, 어제까지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만났습니다. 비공개 접촉을 가졌는데 국내 언론에 노출이 다 됐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당국자와 미국의 전직이긴 합니다만 고위 당국자였던 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고정현 기자, 네. 민간인들 간의 지금 대화였기 때문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게 우리 정부 얘기인데 민간인들이 그냥 민간인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특히 이 북한 대표로 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좀 성격이 다른데요. 이 북한 대표로 온 사람이 한성열 외무부 부상과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이 말레이시아 이 북미 간 대화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한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국장이었다가 이 최근에 부상으로 승진한 인물로 북한 내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장일훈 대사 같은 경우에도 북미 간 대화, 싱가포르나 몽골, 유럽 등에서 북미 간 대표가 만났을 때 자주 참석했던 인물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북한과 성격이 다른데요. 이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와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부 대표를 많이 했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민간에 몸을 담고 있는 이 대표들인데요. 네. 하지만 이 로버트 갈루치 대표 같은 경우에도 94년 제네바 협약 당시 큰 활약을 했던 인물이고 조셉 디트라니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유종 기자. 네.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저 대화에서 그 양쪽, 북미 양쪽 그 참석자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한성열 북한의 외무성 부상인데요. 미국 전문가들과 회동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수해 문제 논의한 것은 아니고 관심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교환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수해 문제, 지금 북한에서 수해 났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북핵 문제,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함께 그 자리에 회동에 참석했던 리언 시걸 국장, 미국 측이죠. 이분의 얘기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네.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고 정부 간 대화까지 가는 방안이 있을지 향후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자세로 보였다. 이런 좀 중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 다음번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양측에 어떤 좀 조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국장 지금 이렇게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런 리언 시걸 국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어떤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까? 북핵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북미 간에 어떤 진전이 있었다는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이걸 민간인끼리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네. 사실 아니고 북측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그 대표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미국 측만 현재 우리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2275보다 배나 더 센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무력 공격을 제외한 강력한 네. 경제 제재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전임자들을 보내가지고 북한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들어봤는데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전에는 북한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핵 보유국이고 네. 이제는 미국하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핵을 서로 군축을 하자. 네. 그거는 대화를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핵을 이제 포기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한에서는 적어도 만약에 미국하고 평화조약, 수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먼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핵 포기를 할 수도 있다. 즉 핵 포기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사를 처음으로 비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야 그건 안 되고 너네가 먼저 핵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협상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직 약간의 의견 차가 지금 현재 있는 거지만 과거에 북한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강경한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후퇴한 거다. 네.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최근에 데니얼 러셀이라고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있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출 수는 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미국을 공격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즉 다시 말해서 핵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로 쏘는 거, 그 두 가지가 모두 완성이 된다면 바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려는 징후가 많이 있을 때만 북한을 공격하겠다, 사전 공격하겠다, 이게 킬첸이었는데 네. 그러지 않고 북한이 그런 게 없더라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완성을 한다면 우리가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반발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 야, 이게 우리가 핵을 만약에 완성하면은 북한이 핀포인트 공격을 미국이 핀포인트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진짜 뜻은 뭔가.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현정 교수님.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기 지금 그 리언 시걸 그 위원회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이제 관해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해봐요. 이 회담이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 네.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 측의 요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번 대화가? 예, 네. 그렇게 이제 언론지상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미국이 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은 왜 만약에 원했다라고 하면 왜 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미국의 그 뭐죠 힐러리 클린턴 장관 그 전 장관이 마지막 그 대통령 후보 연설 그 토론회를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네. 핵심 쟁점이 뭐냐면 바로 북한이 갖고 있는 이른바 핵 미사일의 실전 배치. 네.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지금 미국 내에 상당한 관심으로 고조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이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보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에게 물었는데 북한이 실제로 와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자기 요구 조건을 아마 이번 회담에서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 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기존의 정전협정이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 이걸 평화협정으로 바꿔달라. 네. 아주 굉장히 센 요구를 지금 해내고 있어서 네. 미국은 단시 가서 그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만약에 회담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네. 북한은 상당히 지금 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회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전이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오히려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일정 부분 좀 그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핵미사일 그 공격 상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 그래서 크게 진전이 있을까? 말하자면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크게 변화를 보일까? 네. 이른바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를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북미의 비공식 접촉을 알기는 알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모양새는 북미 대화에 우리만 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국장, 이 상황은 혹시 우리가 이 북미 간에 이렇게 갑자기 협상이 되면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 우리 안보의 문제인데. 사실은요. 네. 북한에서는 핵과 관련해서 남한 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아예 안 봅니다. 네. 왜냐면은 남한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북한. 그러니까 네. 북한은 항상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북한의 입장이죠. 근데.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만약에 이 핵 협상을 하려면 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수단을 갖고 있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같으면 북한을 옥죄고 있는 제재 국면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북한을 직접 어떤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하고 북한이 같이 직접 협상을 하는 걸 북한도 원하고 네. 사실은 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남한 정부를 여기다 같이 끼워 넣었을 뿐이지 네.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우리 정부가 항상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데에 동향을 주시해 가면서 우리의 롤, 역할을 늘려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 미국 협상이 시작됐다는 거,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 저희한테는 좀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국내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내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분은 누구일까요? 대선 주자 무한돋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